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네, 선생님. 네. 저, 어떻게, 지금 유명한 재물론이 다 끝났는데, 소요유와 재물론이 다 끝났는데, 어, 어떠십니까?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엄청난 얘기라면 엄청난 얘기고, 예. 예, 굉장히 뭐 의식 얘기여서, 의식을 이렇게 깨우는 이야기라 쉬운 이야기는 아닌데, 굉장히 좋은 마음에 울림을 주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음. 네, 발상도 그렇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네, 생각이 들고, 저는 조금 전에 했던 그림자 이야기도 되게 재밌어요. 그림자가 큰 그림자가 작은 그림자 주변 그림자 갖다 이야기하고 본체 음. 그림자 뭐 이런 얘기도 되게 재밌고 이게 엄청난 큰 마음의 울림을 주는 그런 음. 말들이어가지고요. 네, 되게 재밌게 수업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많은 그 장자 연구자들이 이런 장자의 얘기들을 그 육아나 뭐 다른 이런 쪽과 연결시키지를 않고 그 장자의 특수한 어떤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신데, 음, 특수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집니다, 저는. 장자만의 특수한 그 절대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절대 세계에 대한 얘기들이 성리학자들은 이걸 리로 얘기를 한 거죠. 장자의 영향도 성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물론 이제 공자 맹자로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지금 장자가 얘기하는 절대의 세계, 성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리의 세계, 공자가 얘기하는 인 이런 것들이 우리들 일상생활 속에서 음, 뭐랄까요? 느낌으로 실천으로 이게 와 닿아야 되는 게 중요한. 마치 이제 자전거를 이게 헛바퀴 하는 것처럼 자꾸만 이 부분이 놓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제대로 걷다가 그게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부분들 미발의 중이라든가 절대 세계를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마치 제가 그 마취를 했을 때 그 평평한 느낌으로 이렇게 사물을 대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마취제 안 해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갔다든가 답답한 일상을 그 벗어나서 여행을 쫙 한다든가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이제 여행을 할 때 그럴 때 그 어떤 절대적 관점에서 절대 그런 초월적 관점에서 이렇게 사물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거를 이제 얼만큼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는 음, 서로 자꾸 토론하고 연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여튼 장자의 소유유와 재물론에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절대 세계, 상대 세계와 절대 세계가 있고, 이 절대 세계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실체하고 있는 거다. 상대 세계와 절대 세계는 그 이원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요즘 뭐 카톡이라든 걸 하게 되면 뭐 이 사람하고 통화하다 또 이 사람 통화하고, 기본적으로 절대 세계와 상대 세계는 이원적인데 절대 세계는 항상 상대 세계의 근원이죠, 근원. 그래서 이게 꼭 장자에서만 이걸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이것을 찾을 수 있는 수많은 그 얘기들이 중용,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속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항상 연관시켜서 그 제가 제 수강 선생님 중에 이제 이 기철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기를 많이 이제 공부한 그 어떤 분이 외국인인데 그분이 이제 얘기한 책을 읽어봤더니 번역 책을 읽어봤더니 항상 걸어 다니거나 항상 이렇게 할 때 요 자기 뒤통수 쪽에서 뭔가가 그 자기를 계속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라는 거예요. 뒤통수 쪽에서. 그래서 서 있을 때도 뒤통수에서 뭐가 있다면 어떤 자세가 이렇게 구부려 있지 않고 펴져 있고 걸어 다닐 때도 항상 이 뒤통수에 뭔가 있다. 뒤통수에서 이렇게 쏴주는 느낌을 가지라. 그런 그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길을 많이 이제 수련을 하신 분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 그거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기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들었는데, 우리는 뒤통수는 아니지만, 지금 이 절대 세계와 상대 세계라는 게, 상대 세계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우리가 지금 운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운전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 가냐, 이게 상대 세계죠. 월급을 200만 원짜리 직장을 갈 거냐, 300만 원 직장 갈 거냐, 여기저기 찾아 헤매는 게 이게 상대 세계죠. 그런데 그거를 초월해 있는 절대 세계가 항상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는 그걸 뭐 그게 만화나 소설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속에 그 얘기가 있다고요.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라는 절대 세계. 그 사랑이라는 절대 세계보다 더 차원이 높은 사랑이라고 그러면은 뭐 국가에 충성 그러면 이게
그 윤리적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하여튼 요즘 제가 그 미발의 중의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데, 예, 미발의 중 얘기가 장자가 얘기하는 이 절대세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미발의 중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발의 중의 느낌을 걸을 때나 뭐 잠잘 때나 뭐 밥을 먹을 때나 뭐 누구와 얘기할 때나 항상 갖고 있는 거. 미발의 중은 고요한 느낌이죠. 정이죠, 정. 고요할 정. 그랬을 때 우리가 굉장히 우리 자신의 민감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요. 느낄 수 있고, 이 미발과 함께 할 때, 절대 세계와 함께 할 때, 상대 세계를, 그래서 뭐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눈에 보입니다. 성리학에서는 그걸 기미라고 하는데요. 낌새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절대 세계는 바로 유학에서 얘기하는 정이죠, 정. 장자가 얘기하는 절대 세계는 이 정입니다. 그래서 주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주정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자, 양생주로 들어가겠습니다. 양생주는 양생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양생, 생을 기르는 법주. 생을 기르는 주인, 방법, 생을 잘 기르는 방법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양생주, 생주를 기른다. 삶의 주인, 생주, 삶의 주인을 잘 기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생주는 일단 생을 잘 기르는 방법이라는 얘기니까요. 장수하는 방법 이런 얘기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장수. 요절해가지고는 요절하지 않고 장수하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죠. 근데 결국은 이 천수를 누려야 돼.
양생을 잘하는 방법이라는 건 천수를 누린다는 건데요. 천수를 누리는 방법이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 1편, 2편에서 얘기한 소유와 재물론에서 얘기한 절대세계, 초월세계와 함께 사는 방법. 그게 바로 천수를 누리는 방법이죠. 상대 세계 속에 빠지게 되면 상대 세계를 절대 세계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끝없는 시시비비에 휘말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절할 수밖에 없다. 답은 나와 있죠. 양생주, 생을 잘 기르는 방법이라는 것은 상대 세계 속에 빠져서 그걸 절대 세계라고 착각하지 말고 절대 세계 속에 나와야 된다. 자, 처음을 보겠습니다. 오생야 유해 이지야 무해. 나의 삶은 유해, 끝이 있다. 애가 그 바닷가 애자죠. 끝이 있어. 나의 삶은. 그렇죠? 그런데 이 지야. 이때 지는요. 유학에서 얘기하는 인의예지 할 때 그 지는 아니죠. 그래서 이동훈 선생님 지식은 끝이 없다. 지식이라고 번역하셨는데요. 지혜로움 그런 거는 아니겠죠. 저는 분별이라고 번역하고 싶습니다. 분별. 이 분별이 바로 상대 세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거죠. 분별은 끝이 없다. 이유의 수무에. 끝이 있는 것으로 끝이 없는 것을 숫자가 따를 숫자입니다. 따라다니려고 하면 태자가 여기서는 위태로울 태자죠. 그 다음에 이자는 뭐뭐일 뿐이다. 위태로울 뿐이다. 이 위지자. 그런데도 위지자. 지혜로움을 분별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뜻이죠. 위지자. 여기서는 이동훈 선생님 번역을 지혜로움을 추구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분별을 추구하는 자 그러면 뜻이 더 명확해지죠. 분별을 추구하는 자. 이 분별을 추구하는 자라는 게 뭐예요? 분별 세계, 상대 세계를 절대 세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위태로울 뿐이다.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고 지위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전부 뭐죠? 분별이죠.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딱 만족을 하면 좋은데 끊임이 없죠. 그러면서 그 추구하고 있는 본인 자신은 계속 그거를 절대 세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멈출 줄을 모르죠. 그래서 행복하지를 않고요.
근데 그 분별 세계 속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별 세계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냐?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 상대 세계, 분별 세계를 완전히 다 무시하라는 얘기냐? 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빠져나오라는 얘기가. 월급 무조건 적게 받아? 아니,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 집, 가능한 그 넓은 집에 살아.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 절대 세계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세계가 있다는 걸 놓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하죠. 분별 세계 속에. 절대 세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월급 2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1000만 원 받는 사람한테 괜히 주눅들 필요도 없고. 왜? 절대 세계가 있는 사람은요. 주눅들지 않기 때문에 1000만 원 받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질 않아요.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위태로운 사람들은 전부 절대 세계를 놓친 사람들. 위선 무근명하고 위악 무근형. 선을 하는데도 명예를 가까이 하지 마. 그냥 선한 일을 해. 꼭 요게 이제 이름 날까봐 텔레비전 나왔을 때 헌금을 하고 구호금을 내고 이런 식으로. 위악 무근형. 악을 행할 때도 형벌에 가깝게 하질 마. 형벌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마. 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구절인데 밑줄 치시고요. 연독 이위경. 독이라는 말은요, 감독하다 할 때 이 독자죠, 이게. 감독하는 사람은 항상 중앙에 있죠. 정도에 있죠. 연은 뭐뭐로 인해서 그런 뜻입니다. 독으로 인해서 이위경. 우리가 경전 이런 말을 쓰잖아요. 사서오경. 경하면은 큰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연도 이위경. 연자가 말미암을 연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을 항상 말미암는 거, 중앙을 말미암는 거, 연독을 항상 원칙으로 삼는다. 경으로 삼는다. 중앙을 경으로 삼는다는 게 뭐예요? 너무 지나치게도 안 하고 너무 부족하게도 안 하고 항상 중간. 그거를 그러면 가히 보신하고 가히 전생하고 가히 양친하고 가히 진년이라. 그러면 자기 몸을 잘 보신할 수 있고 자기 생을 온전하게 할 수 있고 부모님을 잘 봉양할 수 있고 천수를 누릴 수 있느니라.
선수를 누리는 방법 간단하다는 거예요. 중간만 가 항상. 너무 튀게 하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못하게 하려고 하지도 말고 연독 이위경 중도를 따른 이 중도를 따른다는 게 바로 뭐예요? 연독이라는 게 그 앞에 얘기하고 연관시키면 분별지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혜, 분별지에 빠지지 않는다. 분별지에 빠지지 않고 이 중도라는 게 바로 뭐예요? 절대 세계와 항상 함께한다. 이 절대 세계가 독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연독의 독. 미발의 중과 함께 항상 함께한다. 이 독이 바로 미발의 중입니다. 여기 이제 해설해 보면 이기동 선생님이 나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런 표현을 이제 하시는데요. 나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분별 세계, 상대 세계에 빠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게 무슨 나라는 의식을 갖지 말라는 얘기야? 나라는 의식을 어떻게 안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그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나라는 의식을 갖지 말라는 얘기는 이 상대 세계 속에 분별 세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분별 세계를 절대 세계로 그 오인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동 선생님이 나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나라는 의식을 갖지 말라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나라는 의식을 갖지 않은 사람. 이게 바로 절대 세계와 함께하는 사람. 저라면 이 표현을 좀 이렇게 바꾸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해하면서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좀 거슬리는 표현입니다. 나라는 의식 자체가 없을 수 없거든요. 예? 나라는 의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말하는 의식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나라는 의식은 다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가.
있죠. 네, 있는데 그 어떤 모든 일의 사안에서 나를 중심에 놓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버릇을 버려라라는 그게 나라는 의식을 없애라는 거 아닌가? 아니 그것도 없을 수가 없죠. 내 중심으로 그 생각하는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문제는 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절대 세계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자고 나라는 세계만 존재한다. 그게 사실은 상대 세계인데 상대 세계인지 모르고 그걸 절대화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기동 선생님 번역을 그 표현을 나라는 의식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라는 말로 표현하셨는데 그 얘기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라는 의식이 없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론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이 표현은 상대 세계에 빠진 사람, 분별 세계에 빠진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중도라는 게 예. 그 중용하고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유 그러면요 저는 뭐 네. 어, 가운데라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자연스럽고 거기 상황의 안성맞춤이고 네, 그 조화로운 거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중도라고 느끼면 되겠죠. 그렇죠. 예. 뭐 미발의 중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뭐 과하게 해도 안 되고 못 미쳐도 안 되고 난 가운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말이 이렇게 여기 지금 해설에 그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2장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2장인데 너무 기네요. 조금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정 위문해군 해우. 포정이라는 사람이 이 포가 이제 푸죽간 포자죠. 정이라는 건 이제 푸죽간의 우두머리죠. 문해군을 위해서 해우 소를 해체했다. 소를 잡았다는 얘기죠. 수지소촉 견지소의 족지소리 쓸지소기 손이 소를 이제 잡겠죠. 손이 접촉하는 거. 견지소의 어깨로 이렇게 이제 고기를 이렇게 고기를 등에다 대기도 하고 이제 그러겠죠. 족지소리 발로 밟기도 하겠죠. 고기를. 슬지속이 무릎으로 구부려. 이런 몸놀림이 획연향연. 획이라는 게 우리말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몸놀림이 그냥 샥샥샥샥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향연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박자를 또 맞죠.
동실동실 샥샥샥 이렇게 되는. 주도 이것도 획자입니다. 회견. 주도는 이제 칼을 쓰는 거죠. 칼놀림이 그 앞에 얘기 회견향연은 몸놀림이고 요거는 주도니까 칼을 놀리는 겁니다. 칼놀림이 회견. 이것도 칼이 휙 돈다는 거예요. 막불중음. 중음이라는 게 적당한 소리. 적당한 소리가 아닌 게 없어. 착착착착. 칼이 슉슉슉 하는데 막불중음. 소리가 아주 경쾌하다는 겁니다. 하버 쌍림지무 내중 경수지회. 쌍님의 춤에 합치가 돼. 쌍님의 춤이라는 것은 쌍님지무라는 것은요. 탕임금. 은나라 천자국이 되게 하신 탕임금. 그때 추던 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전적으로 훌륭한 춤이겠죠. 그 춤에 합치가 돼. 소 잡는 사람이 소를 잡는데 쌍모의 춤에 합치가 돼. 그러면서 내중 경수지회에 적중한다는. 경수지회는 뭐냐? 요임금이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을 경수라고 그래. 그래서 요임금이 음악을 연주할 때 그 했던 회합, 그 콘서트, 거기에 또 적중이 돼. 탕임금이 춤추던 쌍림지무에 합치가 되면서 소리는 그 소잡대 그 소를 그 분해하는데 나오는 소리는 요임금이 연주하던 그 연주악 교향악과 소리가 또 같아요. 소를 잡는데 어떻다? 그 춤 동작과 그 소리가 야 이거 뭐 어마어마 화려했다는 거죠. 그냥 휙휙휙 이게 아니고 한편의 아름다운 교향악이 연주되면서 거기서 춤사위까지. 문해군이 말하기를 희라 선제라. 이야 이 엄청나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기계지차오인저 기술이 이 개는 이제 합으로 보통 읽기도 하는데요. 어찌 여기에까지 이르겠는가? 기술이 어찌 이 소를 베는 기술이 야 이건 예술 중에서도 엄청난 예술이네. 예, 요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는 그러면 월요일 날 그냥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